국민의힘에서 그러면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되는 거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중진들이 좀 험지로 나간다라는 거. 예. 그리고 스타 플레이어 같은 사람들이 조금 더 자기 또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좀 화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좀 가준다라는 거. 그럼 아젠다적인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좀 해줄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게 좀 뭐가 있을까요? 아젠다는 뭐 경제가 됐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급한 거랑 그러니까 총선 의제와 네네.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의제가 갈릴 거로 보이는데 총선 의제는 운동권 이념 정치 청산, 그다음에 엘리트 보수 이런 굵직한 아젠다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총선의 시대 정신이 뭐냐라고 할 때 네.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다루지 않잖아요. 지금 그렇죠, 분위기가. 그렇죠. 사회는 지금은 안 다루죠. 내가 볼 때는 첫 번째는 뭐 이재명 뭐 히스테리 정권, 히스테리 세력의 청산, 완전 청산 이런 걸 걸던가 운동권 이념 정치 청산을 걸던가 해서 총선 때 전체 국민들을 단결시키고 전체 국민들한테 화두를 제기할 수 있는 의제를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좀 이 국힘의 어떤 리더십이 좀 자잘한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국지적 사안, 사람들 인재 영입하는데 너무나 시간을 많이 뺏기는데 네네. 국힘 정도가 되면 해야 될 일이 아젠다거든요. 아젠다. 그렇죠. 그러니까 87년 같으면 직선제로 가자. 이 하나가 모든 거를 관통했거든요. 딱 한 가지 테마를 잡아서. 내가 볼 때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 정권을 끝장내자. 뭐 이런 식의 구호를 걸 수 있죠. 그게 시대 과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선 때 윤석열이 됨으로 인해서 법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법치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민주당 세력들이 여전히 대한민국의 법치를 흔들면서 사회를 난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 총선을 계기로 인해서 그런 한국의 민주주의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세력을 끝장내자, 청산하자, 한국의 민주주의의 새길을 열자, 이렇게 이게 핵심 구호겠죠. 그 구호가 세팅이 딱 돼야 국민들이 단결이 돼서 그게 이제 총선까지 이어지는 건데, 근데 딱 요거를 제가 보기에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지난번 총선 때도 생각해보면 아마 지금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다. 이래버리잖아요. 그 어떤 뭐 말도 안 되는 구호지만 어쨌거나 그 구호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로 묶였던 거고. 이번에 저는 서울의 봄 그 이제 영화 보면서도 느끼는 게 딱 그냥 지금의 윤석열 정부를 독재 정부, 전두환 정부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는 하나의 어떤 구호 세팅을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쪽에서는 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대표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운동권 세력을 타파하자. 운동권 애들만 맨날 지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그냥 뭐 선민의식 가지고 느끼고 막 이렇게 무시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오히려 운동권을 타파하자 이런 식의 뭔가 의제나 구호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지금 없는 거죠. 국힘의 리더십은 열정,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사실은 사람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 게 약해요. 그러니까 국힘에서 네가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 일이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약하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하태경 의원이나 뭐 박민식 의원이나 이렇게 자잘한 자기만 살겠다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대중이나 YS가 잘했던 게 그거거든요. 전체 국민들을 단결시킬 수 있는 설사 지더라도 명예롭게 질 수 있는 의제를 딱 걸고 그 리더십, 그러니까 본인도 열정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는 게 그래야 정치 그쵸. 세력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신화가 만들어집니다. 그 신화가 만들어져야 그 당은 오래 가요. 아. 근데 그런 게 지금 사라져 버리니까 지금 굉장히 유리한 정세임에도 불구하고 정세를 못 살리잖아요. 오히려 민주당이 그런 걸 잘하지. 그러니까요. 탄핵을 한다느니 이렇게 걔네들은 지금 열세에 몰려 있음에도 원래 체질적으로 그런 걸 해왔던 집단이기 때문에 싸울 줄 아는 거네요. 네, 그런 거죠. 국힘은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사법 처리하자라는 딱 구호를 걸고 싸우다가 질 수 있거든요. 지면 어때? 그렇죠. 그게 옳았던 건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재기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옛날에 그 설사 그렇게 해서 지면 흩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예, 어떤 그런 정치적으로 조직적으로 또는 열정적으로 단결된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그러면 27년 그거를 자양분으로 해서 27년 대선에 뭔가 할 수 있다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런 상태로 지면 완전히 이건 공중분해되는 거야. 국힘이라는 정당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지금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가슴을 좀 뛰게 만드는 그게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구호나 이제 뭘로 이제 표현될 수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가슴을 뛰게 하고, 그 가슴이 뛴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정당이 되는 거고, 그 정당에는 신화가 이제 만들어진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신화가 있어야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지더라도 다시 재기하고 다음 대선도 노려볼 수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을 생각해 보면은 아무것도 느껴지는 게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막 가슴 뛰고 이런 것들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혼자서 뭔가 총대 메고 이렇게 이념 세팅을 하는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있지만, 국민의힘을 봐서는 도대체 저기서 뭘 하고 어떤 국민의힘을 보고서 누가 도대체 가슴을 뛰겠습니까? 그래. 참 진짜 그러니까 답답한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민경호 대표님 모시고 총선에 대해서 쭉 얘기를 들어봤는데 좀 깝깝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네네. 가만히 두면 민주당이 이기는 선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네네. 가만히 있으면 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 지지율, 그다음에 국힘 지지율이 35%의 박스권에 묶여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과 국힘 지지율이 같다는 것은 더 이상 확장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총선에서 어쨌든 투표를 해야 되니까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도 투표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을 찍을 수 있거든요. 국힘을 찍을 그렇죠. 수 있게 되면 이제 40%가 되는 건데, 그것조차 뭐보다 적으냐 하면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얻은 표보다 작잖아요. 그렇죠. 8% 정도가 작잖아요. 이게 하나고, 그다음에 이 민주당의 투표율은 중층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19%가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권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이재명 대표를 그래도 아주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이 내가 볼 때 한 25%까지 있어요. 네. 25%가 이 코어 집단이죠. 이 사회를 완전히 난마처럼 몰고 갔던 집단이고, 그다음에 상단은,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부정 지지율이 60%까지 갔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지표는 51%쯤 되는 정권 교체론입니다. 야당을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51%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냥 가만히 두면 35%, 한 40%하고 51%가 싸우는 거예요. 10%가 지는 건데, 10%면 완전히 파국적 결과예요. 그렇죠. 파국적 결과니까 가만히 있으면 지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발가락이 썩어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수술하지 않고 무슨 약이나 바르겠다라는 건 난 죽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힘이 지금 그런 상태고 보수가 그런 상태거든요. 지금은 설사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수술해야 돼요. 수술하고 대담한 실험을 하고 이래야 되는 판에, 그러니까 이 강서 구청장 선거 때문에 보수가 뭔가 바뀌어야 됐다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세 가지 때문에 분위기를 바꿨잖아요. 하나는 이제 김포 이런 의제 세팅이 있었고, 한동훈이 있었고, 그다음에 인요한 혁신위가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한풀 지나가니까 이제부터는 다시 루즈한 국면으로 가는 거죠. 이 루즈한 국면이 제가 볼 땐 한 달 보름만 더 가버리면 이제 전국 정권이 바뀌는 거죠. 상당히 이게 진짜 말씀해주신 이 지지율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지난 이제 총선에서 완전히 저희가 멸망하다시피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지지율과 지금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를 꼭 지금 국민의힘이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은 그때랑 똑같은 완패 결과가 나오게 되고, 민주당이 과반 차지하는 것도 당연시 되기 때문에, 정말 김기현 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보기엔 김기현 대표가 먼저 일단 총대 베고 내가 험지로 가겠다, 내가 불출마하겠다, 이 메시지 하나만 나오더라도 줄줄이 도미노처럼 다른 또 여파가 나올 것 같은데, 김기현 대표가 좀 결단을 해줘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홍마님께서 김기현이 정신 차리는 건 너무 사치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해 주시는데, 정말 진짜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게 참 이런 민주당을 상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총선에서 지면은 진짜 끝일 것 같아요. 더 이상 어떻게 국민의힘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총선에서 지면 그때부터는 선거나 정치 국면이 아니라 비합 국면으로 갈 거예요. 비언더 국면, 거리 투쟁 국면으로.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지금 상태가 민주당이나 이런 쪽은, 그러니까 총선에서 이기는 순간 레임덕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을 레임덕, 대통령이 레임덕이다라고 보고 차기 대선까지의 전국 운영을 할 건데, 그렇죠.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식물화 시켜보고 거국 중립 내각 같은 게 있습니다. 거국 중립 내각이란 게 여야를 거국이니까 중립 네네. 내각을 꾸려서 정부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거죠. 없다시피 그냥 만들어 놓고. 그건 운동권들이 선수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죠. 총선이 끝난 다음에 거국 중립 내각,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식물화, 그 다음에 그거를 위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 탄핵이니 뭐 이런 거 그렇죠. 계속 밀고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올 상반기는 거의 이제 다른 일은 못 하고 그거를 수습하는데 하고 거기서 져버리면 사실상 권력이 교체된 상태예요. 대선까지 기다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게 왜 이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그거는 늘 했던 일이거든요. 운동권 쓸 때. 중립내각 같은 거. 그래서 그런 상태로 가요. 그때는 정치를 논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힘은 식물화됩니다. 대통령도 식물화되는데 국힘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도 이제 뭐 국힘 내부를 흔들지 말라고 하는 얘기들이 좀 있으신데 제가 볼 때 선거에서 지면 국힘은 공중분해됩니다. 공중분해되는 정당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흔들고 안 흔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총선을 지면은 정말 국민의힘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네,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냥 정권 교체가 됐다라고 봐도 되겠죠. 총선을 저희가 지게 되면 민주당 쪽으로 이재명 체제로 정권 교체가 되는 거랑 거의 똑같은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뭘 할 지금도 사실 뭐 힘이 없어가지고 뭐 그런 상태인데 총선까지 또 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좀 그런데 비관적인 정말 절대 볼 수 없는 보기 힘든 장면이 연출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그러니까 총선에서 저쪽이 이기면 윤석열 정부의 하야를 요구할 건데 하야가 좀 정치적 부담이 된다고 싶으면 이제 거국 중립내각하고 영수회담 같은 걸 제안할 텐데 그 제안의 주체가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우위에 서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겠죠. 그렇죠. 그거를 볼 수 있어요. 완전히 웃기죠. 이게 진짜 전혀 과장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 생생한 현실이라고 하는 게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너무 소름이 끼칩니다. 이재명이 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고 위에서 악수를 하는 그런 장면이 진짜 나타날 수도 있죠. 이게 총선에서 지면 되게 되는 모습인데 이런 지금 명백한 상황 속에서도 김기현 대표가 됐거나 다른 이제 중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배지 하나 달아보겠다고 대한민국의 정치 자체를 파괴시키는 이 명백한 일을 갖다가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재명과 같이 대한민국 역사의 적으로 아마 남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드시 명심하고 영상 지금 보시는 분들도 아마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지금 총선에서 이 총선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총선에서 지금 얼마나 저희가 안 좋은 상황인지 좀 많이 이 얘기가 퍼질 수 있도록 지금 보신 분들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한테 많이 좀 공유해 주셔서 반드시 국민의힘이 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론이 형성이 돼야 되고 국민들이 또 바뀌어야 되니까요. 네, 많이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